서울중앙지법원장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조국 동생 영장 기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100%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영장 심사를 두고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담당 주치의도 문제없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 사유에 건강 문제를 언급한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해주세요.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해서 그 기각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재청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좀 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종범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인멸과 도주, 교사까지 한 주범,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조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그 순결한 단어, 법, 양심, 원칙을 포기하고 권력 앞에 고개 숙인 사법부입니다. 이 법원은 국민의 법원이지 청와대 법원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시오. 또 사모펀드 불법 투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과 같은 경제 범죄, 횡령 사건 이런 걸 알려면 관련 자금의 흐름, 출처 확인을 위해서 그 계좌 추적이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결국은 수사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사명폰, 또 대포폰까지 동원해서 증거인멸에 나선 정경심 휴대폰 압수 제재 이거 역시 법원이 노골적인 조국 호위무사 자처해서 조국과 그 일가의 방패 역할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대해서 오죽하면 전직 중앙지법 영장 판사였던 경북대 이충상 교수가 법원 스스로 오점을 남긴 날이다 이렇게 개탄을 했겠습니까? 조국 동생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영장 전담 판사가 내 외부 압력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원장님 하시겠습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소나 대상에 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는지 여부, 횟수, 네. 또 발부 여부까지 제가 언급하는 것은 이것도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적절하고요. 또한 제가 관련 그 범죄 혐의와 관련 자료를 아직 못합니다. 네,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문재인, 김명수, 민중기, 명재건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의 문제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부상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조국 구하기에 나서 보완하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같은 동아리 출신 우리법 연구회 민중기 법원장을 임명하고 법원장은 명재건 판사의 임명으로 커넥션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명재건 어떤 사람입니까? 검사 근무 때나 판사 정관 후에도 지명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던 명재건 판사를 좋은 보직 영장 전담 판사에 임명을 해서 결국은 원장의 의중을 반영토록 했다는 이렇게밖에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안 하시고 하니까 뭐 수사 중인 거고 이래서 못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법원장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명재권 판사가 독단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사인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명부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판사들은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거라고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법원장님?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는데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참. 그래서 명재권 판사의 조국 동생 영장 기각 결정은 결국은 영장 판사들에게 십계명처럼 전해오는 영장 발부 기준까지 어겨가면서 내린 그런 법원장에 대한 보온 판결이라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하나하나되는 것도 알고 계십시오. 또 그 내용을 보면 1천만 원 이상 뇌물수수는 영장 발부 요건 중에 하나인데 2억이나 받고도 기각이 됐습니다. 또 본인도 포기하고 신문도 아는 채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것은 코드 인사로서 결국 사실상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음을 입증한 거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 요직을 코드 인물로 다 채웠습니다. 코드 모임 출신끼리 청와대 법무비서관, 헌법재판관, 대법관, 법제처장, 법무부 간부 모두 결국은 이 임명 당시에 누가 민정수석이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결국 누구였습니까? 조국입니다. 하겠습니다. 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울부짖고 분노하고 이런 거 보지도 않고 계십니까? 또 듣지도 않고 계십니까? 따라서 헌법과 법률 또 사실 증거에 기초해서 추상 같은 정의를 세우고 그것이 결국은 이 나라의 국민과 이 나라를 살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원장님,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공정한 재판, 독립된 재판을 하라는 의원님의 취지를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